당신이 오늘 걷지 못한다면 내일은 평생 침대에 누워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뼈가 부러지고 근육이 사라지고 결국엔 걷는 힘조차 잃는다면 당신은 다시는 혼자 화장실에도 가지 못할지 모릅니다. 지금은 단순한 다리 통증으로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노화는 심장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뇌에서도 아닙니다. 노화는 다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사실을 처음 들으신다면 낯설고 또 무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기 힘든 진실이 이미 수많은 연구에서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은빛동행 채널입니다. 오늘은 70대 이상이라면 누구나 꼭 알아야 할 다리 건강과 관련된 놀라운 진실과 실제로 효과 입증된 생활 습관들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무릎이 아파서 못 걸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외출이 무서워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증상들이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니라 지키지 못한 습관의 결과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약해진 다리는 하루 이틀 사이에 다시 강해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스스로 마트를 걸어가고 손주와 공원을 산책할 수 있는 삶을 꿈꾸신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분명히 깨닫게 되실 겁니다. 다리 건강을 지키는 것이 곧 내 인생을 지키는 일이었구나 라는 걸요. 그리고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지금 여러분의 작은 경험과 의견이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나이 들어도 머리는 멀쩡한데 다리가 말을 안 들어서 꼼짝 못해.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요. 안타깝지만 이 말이 곧 노화의 본질을 설명해주는 결정적 단서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무섭습니다. 다리는 쓰지 않으면 빠르게 퇴화되는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뇌보다도 먼저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에서 다리는 전체 근육의 70%를 차지합니다. 즉, 다리 힘이 약해지는 순간 몸 전체의 에너지도 급격히 줄어드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히 걷기가 힘들어졌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리가 약해지면요, 우선 첫 번째로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균형을 못 잡는다는 건 결국 넘어질 위험이 커진다는 뜻이죠. 넘어져서 고관절이 부러지고 나면 대부분의 노인은 다시 걷지 못하게 됩니다. 그 뒤엔 휠체어, 침대 생활, 그리고 생명력 자체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연구에서는 고관절 골절 후 1년 이내 사망률이 무려 20%에 이른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즉, 다리가 약해진다는 건 단순히 활동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생존율 자체가 줄어드는 심각한 문제라는 뜻입니다. 또한 다리가 약해지면 몸 전체의 혈액순환도 함께 나빠집니다. 심장은 펌프 역할만 하지 혈액이 다리 끝까지 잘 순환되려면 결국 근육이 피를 위로 밀어 올려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리가 튼튼하면 그 근육이 피를 끌어올려줍니다. 하지만 근육이 약해지면 아래로 내려간 피가 올라오지 못하고 정체되면서 부종, 정맥류, 냉증, 심지어 혈전 위험까지 증가합니다. 게다가 운동량이 줄어드니까 식욕도 줄고 근육도 더 빠르게 줄고 소화도 안 되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몇 개월만 지속되면 사람은 빠르게 쇠약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리 근육 하나하나가 곧 생명과 직결된 생존 장치라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거울 앞에 서 보세요. 다리 근육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무릎은 튼튼해 보이는지, 앉았다 일어날 때 으윽 소리가 나지 않는지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다리 건강을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근육은 늙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쓰지 않아서 사라진다. 그리고 그중 가장 먼저 사라지는 근육이 바로 허벅지와 종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릎 꿇고 손주랑 놀아주셨나요? 오늘 마트에서 카트를 밀면서 15분 이상 걸으셨나요? 오늘 소파에 앉아 있다가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 안 짚고 일어나셨나요? 이 질문 중에서 네라고 대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이제부터는 지금부터 알려드릴 다리 건강 습관을 하나하나 실천해 보셔야 합니다. 무리하지 않으면서 천천히, 하지만 매일 꾸준히 지금부터 알려드릴 5가지 습관만 제대로 지키신다면 여러분은 최소한 다리 힘 때문에 누워만 있는 노년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본격적으로 첫 번째 건강 습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다리 건강 습관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첫 번째 습관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지만 이걸 꾸준히 하신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건 바로 의자에서 손 안 짚고 일어나기입니다. 에이,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래? 라고 생각하셨죠? 네,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다가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의자에서 손을 전혀 쓰지 않고 일어나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팔을 둔 채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다리 근육만으로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휘청거리시거나 무릎이 벌벌 떨리셨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 동작을 매일 꼭 연습하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이건 단순한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전신 기능을 체크하는 일종의 생존 테스트이기 때문입니다. 노인의 낙상 사고 중 절반 이상은 의자에서 일어날 때 발생합니다.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몸의 균형을 잃어서 뒤로 넘어지기 때문이죠. 이런 사고를 막으려면 손에 도움 없이 엉덩이와 허벅지, 복부와 종아리 근육의 힘만으로 균형 있게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동작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근육을 씁니다. 우선 엉덩이 근육, 즉 대둔근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이 근육이 약하면 일어날 때 항상 에이구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 이건 우리가 무릎 힘이라고 부르는 부위죠. 대퇴사두근이 약하면 무릎이 덜컥 꺾이고 일어설 때 중심을 잃게 됩니다. 또한 복근도 중요합니다. 복부에 힘이 없으면 상체가 앞으로 휘청거려 중심을 못 잡고 결국 손으로 짚거나 주저앉게 되지요. 그래서 의자에서 손을 안 짚고 일어난다는 건 이 세 부위를 한 번에 점검할 수 있는 최고의 테스트이자 훈련법입니다. 이 습관을 만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따라 해보세요. 먼저 무릎이 직각이 되도록 의자에 앉습니다. 등받이에 기대지 마시고 허리를 곧게 펴세요.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바닥에 딱 붙입니다. 그 다음 손을 가슴 앞에서 교차하거나 허리에 가볍게 올리세요. 그리고 그대로 툭 일어나 보세요. 처음엔 많이 힘드실 겁니다. 엉덩이가 들리긴 했는데 무릎이 안 펴지고 다시 주저앉을 수도 있죠. 괜찮습니다.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처음엔 하루 5번만 해보세요. 그 다음 날엔 7번, 일주일 후엔 10번. 이렇게 천천히 횟수를 늘려가면 어느 순간 손 안 짚고 가뿐히 일어나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이 동작은 화장실, 소파, 식탁 의자 등 일상 속 어디서든 틈틈이 실천할 수 있는 습관입니다. 특별한 운동복도 필요 없고 비싼 헬스장도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동작을 하루 수십 번씩 반복하는 생활 자체가 최고의 운동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앉았다 일어서는 게 우리 삶이잖아요. 그게 이제부터는 건강을 지키는 시간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만약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 중에 무릎이 너무 아파서 이건 도저히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들을 위한 변형 동작도 있습니다. 조금 더 높은 의자를 사용하세요. 높은 의자는 일어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처음엔 그렇게 시작해서 점차 낮은 의자로 바꿔가면 됩니다. 또는 무릎 보호를 위해 슬로우 모션으로 천천히 일어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속도를 줄이면 관절에 무리가 덜 가면서도 근육은 더 단련됩니다. 포기만 하지 않으신다면 반드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리 힘은 바로 이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자, 그럼 다음 습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침마다 단 3분만 투자하는 이 동작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쓰러지듯이 주저앉았어요. 눈앞이 빙글빙글 돌고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런 경험 혹시 있으셨나요? 무섭게 들리지만 이런 증상은 노년층에서 정말 흔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게 단순한 어지럼증이 아니라 다리 근육 경고 신호라는 걸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자다가 일어난 몸은 7에서 8시간 동안 고정된 자세로 굳어 있습니다. 혈액순환도 느려지고 근육은 긴장을 풀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 걷는다면 평형 감각을 잃고 넘어진다든가 무릎에 갑작스러운 충격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반드시 해야 하는 다리 건강 습관은 바로 이것입니다. 침대 옆에서 단 3분만 무릎 들어 올리기. 이 습관은 간단하지만 여러분의 다리를 아침부터 온시켜주는 중요한 준비 동작입니다. 실제로 고령자 낙상 예방 프로그램에 이 동작이 1순위로 등장합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먼저 아침에 눈을 뜨고 바로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서 침대에 걸터 앉으세요. 양손은 침대 옆을 가볍게 짚고 등을 세우고 어깨는 편안하게 내리세요. 그리고 나서 한쪽 다리에 무릎을 가슴 쪽으로 서서히 들어 올립니다. 발은 바닥에서 살짝 떼고 무릎을 최대한 위로 끌어올려 주세요. 그 상태에서 3초간 멈춘 후 천천히 내립니다. 그 다음엔 반대쪽 다리를 똑같이 들어 올립니다. 이 동작을 양쪽 번갈아 가며 10회씩 총 3분 정도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절대 빠르게 하지 마세요. 급하게 올렸다 내리는 건 효과도 없고 허리에 부담만 줍니다. 천천히 근육의 움직임을 느끼면서 부드럽게. 이게 핵심입니다. 이 무릎 들어 올리기 운동이 왜 중요한지 궁금하시죠? 이 동작 하나에 여러분의 다리 근육 3대장이 모두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허벅지 앞쪽 대퇴사 두근. 이건 계단 오를 때 필수적인 근육입니다. 그리고 아랫배 깊숙이 자리한 장요근. 이 근육이 약하면 걸을 때 발이 잘 안 들립니다. 걸을 때 발끝이 툭툭 바닥에 걸리는 이유가 이 장요근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엉덩이 쪽의 고관절 굴곡근. 이건 우리가 다리를 들어 올릴 때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이 유연해야 다리가 잘 올라가고 무릎에 무리가 덜 가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세 가지 근육을 동시에 깨우는 이 동작을 아침에 단 3분만 투자해서 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첫째, 아침에 일어설 때 훨씬 안정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니까 중심이 잘 잡히고 갑작스러운 낙상도 줄어들겠죠. 둘째, 하루의 시작을 활기차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잠자던 근육들이 깨어나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서 몸 전체가 개운해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셋째, 앉았다 일어날 때, 계단을 오를 때,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무릎 통증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무릎 주변 근육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동작은 침대 말고도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소파에 앉아 있을 때, 식탁에 앉아 있을 때도 3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심지어 TV 보시면서도 가능하죠. 뉴스나 드라마 시작하고 광고 나올 때 하시면 딱 맞습니다. 처음엔 무릎이 뻐근하거나 다리가 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하시다 보면 점점 더 부드럽고 무릎이 높이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바로 다리 건강이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노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무기력하게 맞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부터 아침에 3분. 여러분의 다리에 기지개를 펴게 해주세요. 오늘부터 딱 한 번만이라도 해보세요. 몸이 얼마나 가볍고 개운해지는지 여러분 스스로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럼 다음 습관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다음은 일상 속 걸음걸이 습관입니다. 걷는 법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무릎과 허리에 엄청난 변화가 생긴답니다. 하루 1만 보 걷는다면서 무릎이 나가셨습니다. 실제 70대 여성분 한 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들으셨대요. 이제 그만 걸으세요. 잘못된 걸음은 무릎을 망가뜨립니다. 생각보다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많이 걷는 것이 무조건 좋은 줄 알았는데 오히려 관절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이 걷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걷느냐가 건강을 좌우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무릎과 고관절의 구조가 약해지고 허리도 앞으로 살짝 굽기 시작하기 때문에 걷는 자세 하나 잘못 잡으면 그게 하루에 수천 번씩 반복되는 나쁜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습관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루 1만 보보다 더 좋은 10분 바른 자세 걷기. 그냥 걷는 게 아닙니다. 딱 10분만 온전히 올바른 자세로 걷는 것. 그것이 여러분 다리 건강의 열쇠가 됩니다. 이 방법 정말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먼저 실내든 실외든 괜찮습니다. 작은 공원, 마당, 집 앞 골목 아니면 집 안 폭도도 좋아요. 첫 번째, 걷기 전 준비. 벽이나 의자 등을 이용해 가볍게 종아리와 허벅지 뒤를 늘려주세요. 무릎은 살짝 굽혀주고 엉덩이를 뒤로 빼며 15초씩 스트레칭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걷는 자세입니다. 어깨를 힘있게 펴세요. 어깨뼈를 서로 모은다는 느낌으로요. 턱은 약간 당기고 시선은 정면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팔은 앞뒤로 크게 흔드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옆구리에 붙은 채로 뒤로만 살짝 흔들어 주세요. 무릎은 쭉 펴지 마시고 살짝 구부린 채로 발 뒤꿈치부터 착지하고 발끝으로 밀어내듯 걷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걷는다는 게 그냥 발을 앞에 놓는 것이 아니라 전신의 균형과 관절의 협동 작업이거든요. 무릎에 충격을 주지 않고 척추와 골반을 바로 세워주는 바로 이 걷기가 치료이자 예방이 되는 겁니다. 단 10분만 이렇게 걸어보세요. 이렇게만 걸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첫째, 무릎 통증이 훨씬 줄어듭니다. 잘못된 걷기 습관은 무릎을 옆으로 비틀거나 앞으로 쏠리게 만드는데요. 올바른 자세는 무릎 관절을 딱 중심에서 움직이게 해줘서 마모를 줄여줍니다. 둘째, 하체 근육이 고르게 발달합니다. 특히 엉덩이 근육인 중둔근과 허벅지 뒤쪽의 햄스트링이 깨어납니다. 이 두 근육이 강해지면 계단 오르기, 앉았다 일어나기, 심지어 화장실에서 일어날 때까지 모든 하체 움직임이 부드러워지고 무릎에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셋째, 하루의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아침 10분 또는 저녁 식사 후 10분만 이렇게 걸어도 온몸의 혈액순환이 살아나고 몸이 붓는 느낌, 무거운 느낌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넷째, 자세가 좋아집니다. 구부정한 등이 펴지고 배에 힘이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코어 근육이 활성화됩니다. 그게 단순히 외형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소화 기능, 호흡, 심장 기능까지 좋아지게 만든다는 거. 이건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의학계에서도 강조하는 바른 자세 걷기의 과학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걷기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의 실제 사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74세의 남성 한 분은요, 기존에 매일 7,000보 이상을 걷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무릎이 계속 아프고 정형외과를 들락날락 하시다가 20분 바른 자세 걷기로 바꾸신 거예요. 그리고 6개월 후 무릎 통증은 거의 사라지고 하체 근육량이 늘었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많이 걷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제대로 걷는 것, 그것만이 무릎과 다리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몇 보 걸었나 숫자 세지 마세요. 그 대신 하루 10분. 거울에 비친 내 자세를 한번 보면서 천천히 올곧게 걷는 연습을 해보세요. 바로 오늘부터요. 밤마다 종아리가 당기고 쑤셔서 결국 잠 못 들고 새벽을 맞이하십니까? 그게 바로 다리가 보내는 마지막 비명입니다. 종아리 속에 남아있던 노폐물, 혈액 정체, 근육의 피로.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뇌는 숙면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방을 어둡게 하고 라벤더 향을 뿌려도 다리가 긴장을 놓지 못하면 깊은 잠은 오지 않습니다.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하루 중 가장 많이 다리 붓기가 생기는 시간이 바로 잠자리에 눕는 밤 10시 이후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왜 그럴까요? 하루 종일 중력을 받으며 쌓인 노폐물이 우리 몸 아래쪽, 즉 다리 쪽으로 가라앉았기 때문입니다. 그걸 해소하지 않은 채 그대로 눕는다면 밤새 근육은 긴장을 유지한 채 피로를 풀지 못하고 그 피로가 다시 다음날 아침 통증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드릴 네 번째 다리 건강 습관은요. 잠들기 전 누워서 다리 털기 2분입니다.
말 그대로 침대 위에 누워서 두 다리를 공중으로 들어 가볍게 털듯이 흔들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함께 따라해 보시죠. 먼저 침대에 등을 대고 누우세요. 이때 베개는 치우는 게 좋습니다. 허리를 너무 꺾지 않게 하려면 무릎 밑에 수건을 말아대셔도 좋아요. 그리고 양 다리를 천장 방향으로 올립니다. 90도까지 안 올라도 됩니다. 다리 전체를 바닥에서 들어 올리는 게 부담되신다면 벽에 다리를 기대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다리를 가볍게 흔들어 주세요. 크게 힘차게가 아닙니다. 마치 나뭇잎이 바람에 살랑거리듯 아주 가볍게 리듬감 있게 파르르 흔드는 느낌. 이 동작을 2분간 유지해 주세요. 처음엔 다리에 힘이 들어가서 어색할 수 있지만 곧 무릎 아래 근육들이 스르륵 풀리며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2분이 주는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첫째, 종아리에 몰려있던 정맥 혈액을 다시 심장 쪽으로 돌려보내 다리 붓기가 확 줄어듭니다. 실제로 혈액순환 장애를 겪는 분들에게 다리 올리기는 의학적으로도 권장되는 기본 운동 중 하나입니다. 둘째, 하체의 림프 순환을 도와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지고 다리 통증이 줄어듭니다. 셋째, 다리 피로가 풀리면 뇌와 연결된 자율신경이 이완되면서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즉, 이 단순한 2분이 숙면을 위한 열쇠가 되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습관을 꾸준히 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가 가볍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걷고 앉고 서면서 쌓인 긴장과 압박이 밤사이 완전히 풀렸기 때문이죠. 이건 단지 다리를 운동시킨 게 아닙니다. 하체를 쉬게 해주는 회복 루틴,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건강한 수면 습관인 겁니다. 자, 정리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부터 오늘 밤 딱 2분. 침대 위에 누워 두 다리를 천천히 들어 조용히 흔들어만 주세요. 그것만으로 내일 아침 여러분의 다리는 새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다리를 보며 그래도 아직 걷기는 하니까 괜찮아. 이렇게 안심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지만 다리는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그 중요함을 알게 되는 부위입니다. 한 걸음이 힘들어졌을 때, 계단이 겁나기 시작했을 때, 집 앞 슈퍼 가는 길도 버거워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다리가 내 삶의 자유를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였다는 걸 깨닫게 되죠. 노화는요, 얼굴에 주름이 늘어가는 게 아니라 다리에 힘이 빠지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70대, 80대 어르신들 중에 상체는 멀쩡한데도 다리 하나 때문에 바깥 외출을 못하시고 휠체어를 찾게 되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지 모릅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한 5가지 습관. 전부 하루 10분도 안 걸리는 간단한 동작들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습관이 5년 뒤, 10년 뒤에 내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하체가 무너지면 모든 건강이 무너집니다. 면역력도, 수면도, 심장도, 뇌 건강까지도요. 지금 바로 오늘부터 내 다리를 위한 단 한 가지 습관부터 시작해 보세요. 꼭 5가지를 모두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가장 쉬운 것 하나만이라도 시작해 보시면 됩니다. 하루만 보보다 더 효과적인 10분 바른 자세 걷기, 누워서 다리 털기 2분, 무릎에 손 얹고 1분 주물러 주기. 이건 의사가 해주는 치료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내 몸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앞으로 걸을 수 있는 시간을 10년, 아니 20년은 더 늘릴 수 있는 진짜 노화 방지 습관. 다리 근육과 혈관을 지켜주는 실행 가능한 건강법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다리는 한번 잃으면 되찾는데 몇 배의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지키는 건 딱 지금 이 순간부터 가능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그 출발선에 서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은빛동행 채널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꼭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은 로또 1등 당첨되실 거예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삶을 바꾸는 귀중한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오래 걷고
건강하게 나이 드는 삶을 함께 만들어가요.